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30에 50대 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은 30에 50의 대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개념이 잡힐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태생은 완벽한 불법으로 태생한 거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요 유일하게 돈이고 오직 돈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사채업자죠. 그러니까 뭐 합법적으로 하다가 잠깐 약간 뭐 불법 채권 출심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걸리면은 다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소액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대출이라고 하지만 큰 돈을 빌려주진 않아요. 100만 원 단위, 200만 원 단위는 간혹 빌리긴 하는데 거래가 아주 되게 길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빌려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뭐 원금 30만 원, 27만 원, 그리고 갚을 때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리죠.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소액을 뜯기더라도,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만큼의 이자가 붙잖아요. 그걸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박리담에 많이 여러 명한테 하고 그 중에서 100% 회수보다는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끝까지 가서 받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불법이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앞에 이 돈을 뺏는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첫날, 둘째 날은 모르고 뺏겼다고 치는데요. 그것을 겁나고 두려워서 매일 뺏기는 돈을 준비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거기 형들이 있다는 걸 신고를 하거나 돌아서 가야지. 뭐 적절한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비유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꾸만 걱정하는 게 내가 다 알고 빌리지 않았냐. 원금만큼 이자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불법 대출을 30에 50 대출은 누가 이용할까요? 유일하게 도박 중독,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하지 어떠한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 이자를 쓸 만큼의 급한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 돈을 갚아야 될 곳에 못 내는 사람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우리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자를 할까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해서 드렸겠지만 그쵸? 그 돈으로 수익률을 냈을 경우에 그 이자는 어쨌든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도박을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뇌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죠? 무조건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딸 거라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이자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빌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선생님들의 상태가. 저도 요즘에 이제 도박을 안 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뭘 하나 사더라도요. 여러 포털 사이트, 뭐 홈쇼핑 사이트 다 비교해서 그쵸? 10,000원이라도 더 싸고 1,000원이라도 더 싼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조금이라도 비싸게 산 걸 나중에 알면 되게 속이 쓰려요. 그쵸? 요즘에는 가격이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들 대부분 다 소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박을 할 때는요, 그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딴다는 생각으로 빌리게 되죠. 일단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때는 뇌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전두엽이 다른 이런 판단과 어떤 절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세팅된 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30에 50대 줄을 하는 사채업자들은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빌리려면 빌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사채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이쪽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요 말은 험악하게 하고 뭐 집에 와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너무 잘합니다. 자, 한 50%는 잠깐 빌릴 때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또는 요즘에는 거의 만나지 않고 계좌로 돈을 줘요. 그런데 어쨌든 보내는 송금자도 본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실명을 쓰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다 대포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돈을 한 번이라도 갚아보신 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주는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계좌번호가 보낸 분이랑 달라요. 다르게 할 수밖에 없죠. 그거 역시도 받는 통장도
대포 통장이죠. 그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심지어는 돈을 준다고 나오라고 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잡히니까. 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사채업자를 하셨다 검거돼서 후회해서 올린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요. 그 사람들의 후회나 이런 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유일하게 선생님들을 협박할 수 있는 구조가 뭐죠? 받을 때는 뭐 등본도 받고 뭐 인감증명도 받지만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예.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두려움. 그래서 최대 피해자들이 여성분들이 많거나 도박 중독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좀 연한 분들.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돈 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담보로 받았던 그 지인들의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행패를 부리는 거죠. 예, 그 기간이 뭐 보름에서 한 달. 예, 절대 행위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선생님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스트레스가 오겠죠.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심지어는 친척이나 결혼했으면은 뭐 그 아내의 직장까지도 전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감수할 준비. 30에 50에 그 정확하고 올바른 대처는 어쨌든 책임져야 될 부분은 필요한데요. 선생님들이 그 아무 생각 없이 넘겨줬던 그 전화번호들. 물론 돈을 따면 그쪽에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그 생각으로 넘겨줬겠죠.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감수를 한다면 나머지는 다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요. 물론 이 도박 문제가 잘 어떤지 모르는 분들은 빌려간 사람들이 알고 빌려갔으니까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암 같은 존재들 우리 사회에 서양에는요,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닮고 싶어하는 유럽 선진 국가들은 독일의 예를 들자면 이자를 비싸게 빌려준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을 빌린 사람보다도. 왜냐? 그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밥을 3일, 4일을 아주 굶었어요.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도시락을 딱 갖다 놓고요. 편의점 도시락 4,000원짜리를 야 이거 400만 원인데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아. 분명히 얘기했다. 400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 그 상태가 어떠죠? 3, 4일을 배를 굶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일단은 먹겠죠. 그리고 야 네가 알고 먹었으니까 400만 원 내놔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법 사채를 천천히 단속하고 있고요. 이자 제한법도 이자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우리가 60%에서 2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지는 동안 한 20년이 걸렸는데 지금 선진국들은 10% 미만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제 4금융까지 해서 한 28%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그 머물렀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막 40%, 35% 이렇게 받을 때부터 이자율을 낮춘 상태고 그 비싼 이자를 빌릴 수밖에 없는 그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복지적인 정책으로 야 너 이렇게 비싼 돈 빌려서 뭐 했을 건데 물어보고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줍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선생님들도 도박 중독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불법 사채가 생긴 게 불과 한 4, 5년? 그 정도 선이거든요. 한 5년 정도 선부터 독보석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정말 이제는 너무 흔한 케이스가 됐죠. 빌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큰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많은 이 불법 사채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원들까지 도가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일단 선생님들은요. 과거까지는 불법을 행했지만 이제는 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임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그 지인들에게 전화했던 그 전화번호로 전화오는 선생님들에게 느껴야 될 그런 자괴감과 죄책감들인데 솔직하게 먼저 전화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전화하셔서 제가 이런 일로 인하여 그래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중히 드리고 전화가 올 경우에는 아주 냉정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라. 타인의 채무를 나한테 알리는 거는 개인정보법도 위반이고 불법 추심인데 이거 당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고소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녹음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들어가 있는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통화 녹음은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렇게 다 얘기를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생님들이 그 불법 이자를 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간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합법적으로 대응하면 겁날 게 없고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책임질 건지의 결정이 필요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부분들에 인한 그 타인 지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거기서 그 분들이 사과를 받던 안 받던 선생님이 잘못한 거니까 그쵸? 피해를 준 거니까 그분들한테는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30에 50대 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잘 돌려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그 30에 50대 줄에 너무나 장기적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다른 불법 행위나 법적 조치나 이런 건 없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마지막 3편을 찍을 예정인데요. 일단 이런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제가 많이 보니까 도박 문제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채널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하니까 혹시 이제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추가로 있다 싶으시면 뭐 댓글을 통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도 이제 분명히 반영을 해서 답변을 그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